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들어보셨는지요? 뇌 손상으로 장애가 나타나는 발달 장애인 가운데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돌봄을 도울 복지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치료시설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 때부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A씨. 활동지원 선생님을 밀치고 나가 아파트 벽을 두드립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A씨의 도전적 행동은 심해집니다. 어머니를 위협하며 옷을 찢으려고 달려드는 A씨의 행동을 어머니 스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옷을 찢는다든지 엄마를 뺨을 때린다든지 때리고 하니까 같이 안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문제 행동도 심하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두려움증이 있고 무섭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도저히 A씨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A씨는 팔다리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도 A씨를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도전적 행동이 강한 A씨를 전담해서 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설도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교대 근무는 하고 있지만 X는 그렇게 해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다들 거부를 하죠. 전국에 A씨와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단 2곳. 그러나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치료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곳도 A씨를 받아주지 않자 A씨 어머니는 평소에는 A씨를 피해 시설 한켠에서 지내다가 돌봄 서비스가 없는 날에는 A씨와 한 지붕에서 아슬아슬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시설마다 한두 명의, 특히나 또 중증의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도전적 행동을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도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댈 곳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폐교를 활용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관련 용역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1월쯤 치매 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진상면 황죽 분교에 들어설 치매 쉼터에는 각종 의료 장비와 함께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됩니다. 여수 묘도의 대규모 민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 초 A 환경업체가 묘도 준설토 투기장 인근 1000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38톤 처리 규모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최근 여수 묘도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최종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환경청에 현재 관내 발생 폐기물 물량이 무난하게 소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 정서도 거세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 기억하시죠? 정 감독이 어제 지역의 여자 축구 명문인 광양중앙초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열린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5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초등부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해 올해만 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각각 2차례의 우승과 준우승을 휩쓴 광양중앙초 축구부는 명실공한 여자초등부 전국 최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의 주역인 정정용 감독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꿈나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대표팀으로 보자. 가자. 네. 파이팅.
친구들 만났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축구가 이렇게 잘하는 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잘 성장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가 전남 유일의 여자 축구부로 창단된 건 지난 2000년. 지금의 위치로 올라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렵게 주선한 이번 만남을 통해 선수들이 열악한 여자 축구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걸출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표팀 감독님, 정충용 감독님이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명문 학교에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광양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자축구 꿈나무를 길러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광양중앙! 화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상반기에 3배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노후 경유차 1,200대 지원 물량인 19억 2,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경유 차량의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 기계 차량 등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고려고가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건대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학부모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고려고등학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과 서술형 채점 문제는 교사의 단순 실수였고 교육청 위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한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기숙사생들에게 넓은 교실과 책상을 줬던 건 부득이했지만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영어, 수학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고 이게 지침 위반인 줄 알지만 우열반을 운영한 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협박과 조작된 감사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적정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에서 시험이 출제된 사실은 명백하고 서술형 문제 채점에서도 3년 동안 1,500건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과 표적감사라는 학교가 대립하는 가운데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편들고 나섰고 교육단체는 학교 관리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1학기엔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2학년, 3학년도 수업료 전액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는 2년 뒤인 오는 2021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방침에 따라 경찰청도 갑질 근절 추진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질 등 일부 경찰 간부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가 드러나면서 전남 경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최근 일선경찰서로 인사 이동 조치됐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가 단행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갑작스런 인사 발령입니다. 이례적인 인사에 갖가지 소문이 나돌면서 전남경찰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기인이나 삐기 발령도 아니고 갑자기 발령을 해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는 이달 초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이 갑질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검찰이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목포경찰서 팀장을 기소하면서 해당 간부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현재 갑질과 각종 비위 등의 혐의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된 전남경찰은 모두 7명.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남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4일 동안 광양 서천 둔치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매실 등 지역 농산물 업체 24곳이 참가하며 가공제품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행사 기간 창업과 음식 개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 1,2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평년 대비 12.9%, 올해 대비 1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가격 폭락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별 재배 의향 감소 면적은 전남이 27.6%로 가장 많았고 제주 14.9%, 경남 10.1% 순이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오후 2시 라키 호텔에서 정책 설명과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전에 모집한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정주 여건과 도시 재생 등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안된 내용은 시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전남 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착화탄으로 인한 중독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남 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함께 판매 단계에서부터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오늘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선선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강원 일부 지역이었지만 오늘은 이처럼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또 남부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현재 기온 보시면 파주와 인제 등지가 1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2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도 아직 낮에는 더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지역의 수온주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나들이하기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영동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크게 불편함을 주진 않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처럼 주말까지는 구름만 끼다가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